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안녕하세요. 진행의 한보람입니다. 아파트를 매수한 지 1년도 채 안 돼서 다시 파는 비율이 전국적으로 1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릴리사가 법원 등기정보광장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전국에서 아파트를 매도한 37만 9,527명 가운데 매수한 지 1년 이내 아파트를 판 집주인은 8.6%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인천에서는 단기간에 처분하는 비율이 가파르게 늘고 있는데요. 여경희 부동산 릴리사 수석연구원은 이른바 대출을 끼고 무리하게 집을 샀던 영끌족은 금리가 인상되면서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은 점점 더 늘어나는데 반면에 자산 가치는 하락하다 보니까 빠르게 처분하는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자, 부동산 시그널 오늘도 여러분의 부동산 투자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사항 있으시거나 전문가와 조금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신다면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2128-8504번, 02-2128-8504번이고요. 문자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도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참여도 가능하신데요.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 검색하고 들어오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의 시그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시그널 참여 방법 보시고요.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당신의 부동산 물음표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부동산 해결사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 당신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립니다. 02-2128-8504번으로 시청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접수. 토마토 집통 부동산 전문가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두 번째,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을 검색.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채팅창에 여러분의 부동산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드립니다. 부동산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는 시간. 부동산 시그널. 당신의 부동산의 해결사가 되어드립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JYP홀딩스의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그럼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 오늘도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상담 시그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상담부터 화면을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실시간으로 보내주신 첫 번째 상담입니다. 안녕하세요. 용인시 남사면 한숲 대림아파트 호재가 있나요? 내년 하반기에 매도를 하려고 하는데 가격이 하락세라서 고민입니다. 팔아서 빚 청산하고 귀농할까 생각 중인데요. 앞으로의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팔아야 되는 건 아닌지 아니면 호재가 있다면 조금 더 기다려볼까 고민하고 계신 것 같아요. 어떤가요?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앵커님이 얘기했던 오프닝 멘트에서 얘기했던 뭐 단기로 매매하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워낙 힘든 시기에 대출에 대한 어떤 그 부담감으로 인해서 내 집을 팔고 편하게 살고 싶다라는 어떤 의미로 좀 받아들였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본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 편한 세상 용인 한숲시티 전반적으로 지금 본아파트 같은 경우에 단지가 총 5개 단지. 원래는 지금 1단지와 7단지를 추후에 하려고 했는데 거기까지는 못 간 것 같아요. 지금 보게 되면은 2단지, 3단지, 4단지, 5단지, 6단지 중에 가장 그래도 단가가 선호하는 단지인 5단지를 가지고 단지에 대한 어떤 언급이 없으셨기 때문에 5단지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6,000세대입니다.
거의 남사면 용인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처인구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단지인데요.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6,000세대 단지형으로 구성되어 있고 2018년도 6월에 준공이 완료돼서 5년차 아파트입니다. 자, 219%에 113%, 뭐 신축 건물이기 때문에 용적률이나 뭐 건폐율을 따지기에는 제가 볼 때는 좀 무의미하다 보여지고요. 자, 본 아파트 같은 게 평형대를 보게 되게 되면 18평부터 42평대까지, 그 중에서 가장 많은 평형대인 9평이라고 하죠. 34평 같은 경우에 한 1,500세대가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가격대를 전체 기간을 본다고 하게 되게 되면 2억 후반대에 분양이 시작돼서 현재 지금 거의 5억을 찍은 이후에 지금 3억대 후반 10월 14일이네요. 그리고 직거래가 4억 8천까지 찍혀 있는 모양새를 볼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 신축이면서도 경기의 영향을 일단은 좀 받는 모양새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 2016년도에 분양할 당시에 평당 800만 원대 초반에 분양을 했습니다. 현재 지금 본다고 하게 되면은 1,200에서 1,300, 그리고 1,100만 원대에 1,000만 원이 지금 넘는 초반대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분양가 대비 한 60%에서 70%는 상승한 게 맞습니다. 그 이후에 고점 대비해서 약 15% 정도가 지금 떨어져 있는 모양새인데, 이 지금 불안하시다 보니까 일단 어떤 사정인지는 모르겠지만 내년 하반기에 매도를 하고 좀 편하게 살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과연 매도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게 지금 궁금하신 것 같아요. 주변에 개발 호재가 있고 직간접적인 호재가 있다고 하게 되면 더 끌고 가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한 질문이셨기 때문에 전체적인 호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본 아파트 단지는 순김으로 볼까요?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는 용인시 전체 중에서도 약간 처인구 중에서도 약간 남서쪽으로 지금 위치해 있고요. 보시는 위치에서 생활권을 봤을 때 동탄이 더, 화성 동탄의 신도시 생활권이 더 가까운 위치에 접해져 있습니다. 그 인근에, 본 아파트 인근에 개발 호재를 봤을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 내에 6,000세대가 들어갔고, 인근에 지금 파란색의 산업단지, 소규모 산업단지가 형성될 계획에 있는 모양새가 보여지고요. 주변에 어떤 교통호재는 아직까지는 미정으로 지금 정해져 있는 게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교통호재 같은 경우는 동탄으로 넘어와서 동탄 경전철과 그리고 GTX A 노선인데 거리가 워낙 있다 보니까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시청자분께서 본 아파트를 내년에 매도하시기보다는 쉽진 않겠지만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직간접적인 개발 호재가 미비하고 아쉽지만은 본 아파트가 매도 타이밍을 좀 더 빨리 잡아서 자산 관리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지 않을까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자, 용인시 남사면에 위치한 아파트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호재를 좀 기다리셨을 수도 있겠는데 아직 뚜렷하게 이 아파트의 가치를 올려줄 만한 확실한 호재가 지금은 조금은 희미하게 흐릿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또 가격이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는 아파트로도 앞서서 가격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매도 타이밍을 좀 부지런히 한번 잡아보자라고 조언을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도 화면을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경기도 평택시 고덕동입니다. 1번지와 또 694-1번지 또 901번지 A-54구역이고요. 입주 예정입니다. 입지와 감정가 어느 정도 될지 궁금해서 연락드립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평택시 고덕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분양권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우리 앵커님이 얘기했던 번지 수가 지금 나눠진 게 아니라 네. 1694-1901번지 A54 블록, AA54 블록으로 지금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공공 택지 블록이에요. 공공 택지, 그래요? 공공 택지. 공공 분양을 한 블록입니다.
자, 본 지금 분양권 같은 경우에 고덕 국제 신도시에서 남서측에 위치해 있고요. 서정리역, 1호선 서정리역에서 약 4km. 그리고 우리가 평택을 대표할 수 있는 지제역이 약 4.6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자,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 1582세대, 그리고 2023년도 내년 5월에 입주 예정이고요.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단일 평수 24평으로 단일 평수가 1,500세대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2021년도 6월 달에 분양을 한 아파트인데 공공 아파트의 일반 분양이 좀 저조했어요. 그때 특공에 대한 내용이 지금 여기 이 사이트는 안 들어가 있고 또 인근의 지제역 쪽에 다른 아파트가 분양을 한다고 해서 겹치는 바람에 제가 볼 때는 일반 분양의 경쟁률이 좀 낮았던 특징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일반 경쟁률은 낮았지만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평균 지금 분양가가 3억 1천만 원대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평당 1,300만 원 정도, 평당 1,300만 원 정도에 형성되어 있는 아파트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 자, 좀 볼까요? 위쪽으로 지금 아파트들이 지금 여러 개 기존에 들어와 있는 아파트들도 있고요. 1,311만 원에 형성되어 있는 분양가가 형성되어 있는 아파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본 우리 질문 같은 경우에 입지가 어떠냐? 그리고 뭐 감정가를 말씀하는데 감정가는 제가 볼 때는 지금 감정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본 아파트에 대해서 현재 가치가 어느 정도 됩니까? 라고 여쭤보신 것 같아요. 먼저 현재 가치 같은 경우에는 전부 이 인근에 지금 새로 분양돼 입주할 분양권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거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위쪽으로 올라갔을 때 기존에 입주된 아파트가 지금 평형대가 30평대긴 하지만은 현재 지금 작게는 1,600부터 1,900만 원대까지 형성이 되어 있는 아파트들이 인근 거리에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본 아파트의 현재의 경기가 좀 안 좋긴 하지만 이 정도 언저리에서의 현재 가치를 지금 보는 게 맞지 않나라고 저는 지금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또한 입지 같은 경우에는 고덕 국제 신도시 내에서 약 역사와 지금 기존의 어떤 대중교통과는 좀 거리가 좀 있지만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국제학교를 우선 선정할 수 있는 어떤 권리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일단 뭐 우리가 교통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중요하겠지만 또 우리 그 학부모들 같은 경우에는 학군이 굉장히 중요하죠. 평택, 경기도 서남권에 국제학교가 들어올 수 있는 입지에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향후 전망은 그래도 밝다라고 좀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일단 지금 2023년도 5월 달에 입주시기 때문에 일단은 부푼 마음을 가지고 입주하신 후에 좀 더 관심을 가지면서 일단은 본 아파트의 어떤 성장을 같이 한번 누려보시면 좋겠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평택시 고덕동의 아파트 현재의 상황과 함께 또 가지고 있는 장점들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학군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만큼 수요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든든하게 가져갈 수 있을 것 같네요. 한번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 있으시다면 저희 부동산 시그널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문의 전화 계속해서 열어두겠습니다. 02-2128-8504번, 02-2128-8504번 활짝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상담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수임리 469-6번지와 469-7번지 전원주택지의 매수 적정가 부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라는 질문도 함께 보내주셨는데요. 이번에는 토지 매수 문의입니다. 이 토지는 어떤 토지인가요? 제가 이제 토지 상담을 하다 보면 이제 매수 가격에 대해서 제가 몇 번 언급을 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매수 가격은 제가 어떤 분석에 의한 어떤 판단의 가격이고요. 네. 매수가, 특히 매도가, 매매가 같은 경우에는 소유주 마음이죠. 그거에 대한 거를 일단은
유념해 두시고선 들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네. 일단은 어떤 거래 협의상에서 참고사항으로 활용하셔라라고 좀 이제 당부를 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본토지 같은 경우에 전원주택지입니다. 그래도 뭐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서울권에서 전원주택지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어떤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자, 서울 양양고속도로 북한강을 지나서 서종대교를 지나가지고 서종-IC를 빠져나와서 약 1.4km, 직선거리로 1.4km 내에 있는 전원주택지의 위치, 입지를 보이고 있고요. 자, 북한강과 북한강 지류인 벽계천의 인근에 있는 토지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토지에 있어서 그러면 전원주택지로서 내가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는 토지인가를 한번 볼 텐데요. 자, 본토지 같은 경우에 6번지와 7번지가 두 필지를 지금 말씀하셨는데 6번지 같은 경우에는 전으로 되어 있고요. 지목이 전입니다. 그리고 면적이 375제곱미터, 약 한 110평 정도가 약간 넘죠. 그리고 공시지가가 31만 7천 원, 제곱미터당이니까 9평수로 환산한다고 하게 되면 100만 원이 약간 넘는 금액입니다. 공시지가만, 개별 공시지가만. 자, 지역은 지금 비도시 지역 내 보전관리 지역으로 되어 있고요. 자, 보시는 대로 다른 어떤 특이사항은 없고, 본토지 같은 경우엔 도로가 지금 확보되어 있는 거 보여지고요. 본토지를 좀 위치를 볼 텐데 6번지입니다. 자, 도로가 지금 현재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또 그 인근에 바로 두 필지 말씀하셨죠. 7번지와 같이 매수가가 적성성이 어떻습니까? 라고 여쭤보셨는데, 일단은 지금 7번지 같은 경우에도 동일한 색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용도의 같은 용도 지구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본토지에 우리 시청자님이 궁금하시는 가격 좀 한번 볼게요. 자, 위에서 위성지도로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위성지도로 들어가서 본토지를 좀 보고 있는데요. 본토지 같은 경우에 일단 주변에 본토지 주변에 이 길을 따라서 지금 여러 주택들이 전원주택에 들어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토지 같은 경우에는 113평이고요. 보전관리지역이고 도로 같은 경우에는 주거 낮이로 활용하고 있으면 전이지만 주거 낮이의 이용사 상황이 되어 있고, 지금 새로 한 명 가기 때문에 일단은 주변의 주택들처럼 건축이 가능한 토지로 보여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바로 옆에 있는 7번지 한번 보겠습니다. 7번지는 111평입니다. 동일하게 전이고요. 동일하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주거낮이 새로 한 명 가로되어 있고 완경사의 토지를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자, 본토지를 그러면 한번 우리 시청자님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도로를 끼고 지금 여러 주택들이 형성이 되어 있고, 지금 이 주택 옆으로 요 지금 내려가 볼까요? 좀 이게 6번지의 형상을 보이고 있고, 이 뒤쪽으로가 지금 7번지의 지금 형상, 도로에 들어와서 7번지 형상의 토지를 지금 보고 계신데요. 일단은 좀 제가 볼 때는 간벌이든 지금 토목 정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데, 자, 그러면 본토지 주변에 가격을 좀 보겠습니다. 6번지를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최근 2021년도 11월 14일 같은 경우에 거래된 금액이 약 154m 떨어져 있는 동일 지목의 동일 용도 지역 500m 이내의 토지를 봤을 때 지금 151만 원까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공시지가가 100만 원이 약간 넘는 금액이에요. 제가 볼 때는 어떤 금액적으로 합당한 금액이다 보여지고요. 실거래가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본토지 같은 경우에 자, 지적으로 들어가고 위성을 빼겠습니다. 본토지 같은 경우에 주변의 인근 실거래가가 2021년도 151만 원입니다. 동일 용도, 동일 지목이었을 경우에. 근데 이 지역의 대지, 지목이 대지인 토지의 가격대가 평당 25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본토지 같은 경우에는 150만 원대에서 200만 원 안쪽으로 가격의 어떤 매매가가 정해진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한번 전원주택 부지로서 한번 고려할 만한 가격이 아닌가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자, 양평군에 위치한 토지였는데요. 사실 토지 매수에 있어서 가격을 예상하거나 이제 개인이 그 부분을 판단하기가 굉장히 좀 쉽지는 않은데 대표님께서 주변의 공시지가라든지 또 주변 실거래가 참고하시면서 분석을 좀 해드렸습니다. 지금 가진 이 토지에 대해서는 150에서 200만 원 정도 기준을 제시해 주셨고요. 이거를 토대로 해서 좋은 가격에 좋은 토지 꼭 매수하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상담 또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일산 자이 센트리지 아파트 59타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매도 시점이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 보내주셨네요. 일산 동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파트의 앞으로 매도 타이밍 전망은 좀 어떨까요? 자, 본 아파트 같은 게 신축 아파트입니다. 3년차 아파트고요. 위치를 좀 간단하게 볼 텐데요. 위치를 좀 보겠습니다. 자,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경의중앙선 풍산역과 그리고 백마역을 약 2km 정도 좀 떨어져 있는 위치에 있고요. 자, 바로 인근에 동국대학교 일산병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바로 앞쪽으로 보게 되면은 도로 수도권 제1순환도로 고속도로인 고양 IC가 위치해 있고 개발 호재를 봤을 경우에는 서해선 일산 연장선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GTX-A 그리고 고양선 세절에서 고양시청 가는 고양선까지 인근에 자리 잡고 있는 또 약간 멀게는 3기 신도인 창릉 신도시까지 호재가 될지 악재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잡고 있는 본아파트의 윗지를 보고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본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800세대입니다. 800세대고요. 평형대를 본다고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3년차 아파트고 23평부터 33평대까지 여러 평형대가 자리 잡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5구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23평대 아파트고요. 거의 거래가 전무합니다.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본아파트 같은 경우에 2021년도 2월 달이죠. 1년하고도 6개월, 한 8개월 정도가 지난 아파트가 지금 분양권이 6억 2천에 거래가 되었는데 일단 전반적으로 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인근에 3차 아파트가 있어요. 자이 3차. 그 아파트와 좀 견주어서 그건 더 신축이기 때문에 더더욱 분양권 거래밖에 없어서 거래가를 형성하기가 좀 어렵지만은 제가 볼 때는 좀 견주어서 같이 지금 분양가를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일단은 참 매도에 대한 어떤 우리 시청자분들의 질문이 많아요. 그만큼 경기가 안 좋다는 거죠. 근데 지금 시점에서 매도하기가 굉장히 지금 어려운 시기입니다. 어려운 시기 속에서 내가 그만큼 가격적인 손해를 보면서 매도까지 해야 되느냐 판단을 좀 해야 되는데요. 제가 볼 때는 매도를 생각하신다고 하게 되면은 하루라도 신속하게 진행하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지만 내년까지는 제가 볼 때는 매도의 어떤 거래를 잡기가 쉽지는 않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들고요. 자,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 경기가 좀 좋아지고 좀 더 하향 안정화 된다 하더라도 일단은 인근에 이 지역까지 가기 전에 지금 창릉 3기 신도시가 2027년도 계획상으로는 6월 달에 사전 청약분에 대한 분이 입주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직 신축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어떤 하락 영향을 덜 받을 수는 있겠지만은 일단은 인근에 3기 신도시가 들어오는 창릉 신도시의 입주 전에는 한번 매도 타이밍을 꼭 잡아보시는 게 올바른 자산 운용 방법이 아닌가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깔끔하게 정리해 드렸죠. 창릉 신도시 입주 전에 매도 타이밍을 반드시 잡아보자 기억하셨다가 꼭 타이밍 놓치지 마시고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 바로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오랫동안 모아온 청약 가점이 74점입니다. 장위 사구역과 마포자의 힐스테이트 둘 중에 고민하고 있는데요. 현재 미아동에 거주하고 있어서 장위 사구역을 생각했었는데 부동산 경기가 하락세이기도 하고요. 지역적으로 교통편이 좋은 마포구가 더 나을 듯해서 고민이 많이 됩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두 곳 모두 84타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라는 질문 보내주셨네요. 고민이 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두 지역은 조금 성격이 다르다라고 보이는데 어떨까요? 자, 두 아파트를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이 관심 아파트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관심을 갖고 있고 청약을 준비하고 있는 아파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청약 점수가 74점. 높아요. 굉장히 높죠. 그렇죠. 84점에서 74점이면은 몸테크를 이제까지 많이 열심히 오래 하신 거예요. 하셨어요. 열심히 하신 거예요. 그만큼 이제 결실을 맺을 때가 됐는데 결실을 맺으려고 보니까 하락장이야. 타이밍이. 이걸 어떤 걸 들어가야 되지? 기다려야 될까? 어떤 걸 들어가는 게 내가 이제까지 기다렸던 거에 대한 보상을 어느 정도 받을 수가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주지가 미아동이면서 장위 4구역을 들어가려고 마음 먹었지만은 이 분위기 내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좀 더 핵심 입지로 들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 핵심 입지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내 74점을 가지고선 당첨 확률을 이 분위기이기 때문에 역으로 봤을 때는 당첨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라고 하는 질문의 내용으로 저는 이해를 했고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조심스러워요, 사실. 왜냐하면 워낙 지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어느 한쪽을 가지고 한쪽을 이쪽입니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제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지만 과감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자, 일단 보겠습니다. 입지적으로 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말씀하셨던 장위 4구역 같은 경우에 돌고 지역이죠. 돌고 성북구입니다. 성북구 돌고 지역에 위치해 있고요. 바로 장위 뉴타운 지역에서는 역하고 가장 가까운 위치해 있는 장위 4구역을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고 다음 달에 평당 2,834만 원이 확정됐어요. 평당가가 확정이 됐죠. 2,834만 원으로. 그래서 9평 같은 경우에 9억대 후반, 10억이 안 되는 금액에 지금 들어갈 수 있는 금액으로 분양가가 확정이 돼서 11월 달, 다음 달에 일반 분양이 진행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지금 말씀하셨던 마포자의 힐스테이트입니다.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공덕 1구역 재건축 아파트입니다. 공덕역으로 가야 됩니다. 가까운 역은 애호개역이에요. 5호선. 애호개역인데 일단은 공덕역에 대한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공덕역으로 잡아서 도보로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 원래는 지금 다음 달 늦어도 12월 달에는 일반 분양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보셨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기사를 보게 되게 되면 지금 공덕 1구역은 내년으로 분양 시점이 미뤄졌습니다. 자, 조합과 시공사와의 어떤 시공비죠. 시공비에 대한 협의가 마무리가 안 돼서 아직 착공 신고가 아직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내년으로 지금 미뤄진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자, 제가 지금 전반적으로 큰 지도를 펴서 일단 지금 장위 4구역과 공덕 1구역의 주변을 봤습니다. 주변에 바로 장위 4구역 같은 경우에 성북구 윗지역 같은 경우에 인근에 개발호재라는 게 이제 주변에 GTX C노선 들어오는 창동역 이게 하나 있고요. 지금 그렇지만은 공덕역에 있는 공덕 1구역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인근이 지금 서울역 그리고 용산이 자리 잡고 있고 건너오게 되게 되면은 바로 여의도가 위치해 있습니다. 입지적으로는 우리 시청자분이 말씀하신 대로 교통이나 호재나 일단은 우위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자, 하나 더 볼까요? 자, 여기서 분위지도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분위지도를 들어왔는데 평당가격당 분위지를 들어왔는데요. 위쪽으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하월곡 꿈의숲 있는 쪽이 지금 장위 뉴타운이고요. 아래쪽으로 지금 서울 월드컵 위쪽으로 이쪽 빨간색이 많은 쪽이 지금 공덕역이 있는 공덕 1구역입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분위지도상
빨간색에 위치한 쪽이 좀 더 우월한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평당 가격으로 봤지만은 지금 이 내용을 선호로 보겠습니다. 선호로 보기에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시간적으로 안 되니까 일단 요 그림만 보여드리고 개별적인 특성을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지리적으로 마포 쪽에 공덕 1구역이 난 것 같은데 그럼 개별적인 물건도 그렇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물건을 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장이 4구역 같은 경우에 명칭이 정해졌죠. 장이 자이 레디언트라고 해서 현재 지금 GS건설이 2840세대의 대단지로 들어갑니다. 대단지로 들어가고요. 보시는 대로 6호선 돌고 지역 바로 붙어서 지금 들어가 있는 모양새를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보시는 대로 지금 GS건설 재개발 사업입니다. 자, 분양가가 말씀드렸던 대로 전체 세대수와 지금 비슷해요. 2840세대인데 2834만 원에 지금 확정이 되어 있는 모양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84 타입이 9억대 후반에 지금 되어졌다. 제가 볼 때 74점 넣으면 거의 뭐 99% 당첨될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 2834만 원에 당첨이 돼가지고 주변의 시세 대비해가지고 내가 과연 이 금액에 들어가는 게 맞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볼게요. 자, 위쪽을 보게 되면 기존의 장인 뉴타운에서 1구역이 있어요. 1구역, 2구역, 5구역, 7구역이 있어요. 기존에 벌써 입주한 아파트입니다. 입주한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 연도수를 볼까요? 입주 시기가 2020년, 2017년, 19년, 2019년, 지금 19년에 17년에서 20년도까지 지금 다 입주가 됐고요. 평당 가격을 본다고 하게 되게 되면 보시는 대로 지금 최근에 한번 지금 저가 거래가 있었던 1구역을 제외하고 3,200에서 3,600까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 지리적으로 다른 구역보다 1구역, 2구역, 5구역, 7구역보다 더 지리적으로 좋은 입지에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약 3,500선이 적정한 일반 시세가가 아닌가, 그 이상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그 갭 차이는 좀 우리 시청자분께 따져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께서 고민하고 계시는 공덕 1구역 재건축 아파트입니다. 자,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5호선 애호개역에서 도보권이고요. 아래쪽으로 지금 공덕역 6호선과 지금 5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공덕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본 세대수 같은 경우에는 1101세대고요. 한 세대고요. 분양 예정 내년 원래 계획상으로는 11월달, 12월달 올해였지만 내년으로 미뤄졌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GS건설과 현대건설이 들어가면서 마포자이 힐스테이트라는 명칭이 지금 붙어있는 상태이고요. 자, 보시는 대로 현재 지금 평당 분양가 아직 확정된 분양가가 안 나와 있습니다. 자,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 처음에 계획했을 때는 847세대로 계획했다가 용적률을 높이고 등등 하면서 현재로는 1100세대로 지금 현재 되어 있고요. 되어 있고요. 자, 보시는 대로 이 1100세대 중에 일반 분양 물량이 456세대입니다. 여기에 도전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그래도 제가 볼 때는 74점 정도면 그래도 좀 어느 정도의 안정권에 들어가 있는 점수가 아닐까라고 보여지는데 자,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 예상 분양가가 지금 한 3,500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3,500선. 자,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84 타입 같은 경우에 약 10억대 초반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고요. 자,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아파트 10억대 초반이라 하더라도 주변의 아파트 가격 시세를 좀 보면요. 자, 보시는 대로 바로 위쪽에 공덕 자이 아파트가 있고요. 그리고 건너편 쪽에 마포 지역의 대장주라고 하는 마포 레미안 프로지오 아파트가 있습니다. 본 아파트 같은 경우는 2014년도, 15년도에 들어간 아파트고요. 본 아파트 벌써 지금 약 한 8, 9년 정도가 된 아파트인데 현재 지금 평당가가
거의 5천만 원 이상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도 약간 꺾여 있는 금액이에요. 그렇게 봤을 때는 3,500 정도의 지금 일반 분양가가 나와준다고 하면 신축 아파트로서 약간 하락장이라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5천 미만까지 간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그 갭 차이에 있었던 시세 차익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역적으로 그리고 개별적인 아파트의 특성상 가격적인 것까지 분석을 했을 때는 우리 시청자분께서 456세대의 일반 분양 마포 지역을 공략하는 게 옳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호재부터 입지 그리고 가격적인 부분 또 앞으로 전망까지 세세하게 분석을 도와드렸고요. 그 결과 공덕 쪽에 조금 더 높은 점수를 주셨습니다. 한번 도전하셔서 그동안 정말 청약 점수 잘 모아 오셨으니까 그만큼 큰 보상 받을 수 있기를 저도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어요.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다면 문의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02-2128-8504번, 02-2128-8504번이고요. 전화와 문자 편하게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상담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원구 중계동 주공아파트 4단지 19평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계속 보유해도 되는 건지 전망이 궁금합니다. 라는 문자 보내주셨네요. 이 구역의 전망 어떨까요? 가져가야죠. 보유인가요? 예. 네. 워낙 노원구 쪽이나 이제 이쪽 도봉구 이쪽이 굉장히 많이 꺾여 있기 네.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데 일단 본 단지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이 시도가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일단은 뭐 아직 가시권에 들어가는 아니지만은 주민들이 지금 주민 설명회 등을 열고 있고 용적률도 제가 볼 때 주변 아파트들보다 지금 나름대로의 사업성이 나오는 용적률이기 때문에 가져가시는데요. 네. 또 어저께인가 엊그저께인가 지금 음마 재건축 맞아요. 심의가 통과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영향으로 인해서 서울권 내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들의 어떤 한 번쯤 다시 한번 바람이 불 수 있는 어떤 계기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일단은 보유하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본아파트 같은 경우는 490세대 그리고 본아파트의 입지를 본다고 하게 되면 4호선 상계역을 도보권으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인근에 초중고가 있고요. 제가 오랜만에 이런 어떤 색깔 표시를 했는데 이 표시 같은 경우는 학원가입니다. 학원가. 자, 보시는 대로 지금 아래쪽이 지금 보라색의 그 지역 같은 경우에 지금 이 지역 내에서 서울권에서 2위 하는 학원가 지역입니다. 바로 그 아파트의 5단지, 4단지가 지금 붙어 있기 때문에 본 4단지와 5단지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도 비슷하고 또 양쪽으로 지금 각기 지금 재건축에 대한 시동을 걸고 있는 아파트들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본 아파트들의 어떤 전망은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가격적인 지금 평수대를 보신다고 하게 되면 19평부터 31평대까지 자, 180세대가 있고 전체 중에서 19평 같은 경우는 180세대 금액대가 지금 보시면 6억대까지 있는데 그 위에 거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 5단지, 좀 대단지인 5단지의 어떤 가격 흐름을 같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입주 시기는 지금 1992년도, 아까 말씀드린 1년도 32년 차고요. 용적률 보겠습니다. 용적률 같은 경우엔 180%, 아래 5단지 같은 182%로서 현재 주민 설명에 예비 안전 진단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본 아파트 조합 설립 전까지는 보유하시는 게 맞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수요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재건축을 시동을 걸고 있는 아파트인 만큼 그 과정을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보유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상담 계속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장미 현대아파트 27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유할까요? 매도할까요? 라는 질문 보내주셨네요. 자, 이 아파트는 현재 어떤 전망을 가지고 있을까요? 자, 이 아파트를 제가 이 일대를 한번 했었어요. 아까 중계동도 제가 볼 때는 그 그린 아파트, 무지개 아파트를 했었고요. 이 주변도 제가 매화 주공 3단지, 4단지를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렸던 지역입니다. 그때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아래쪽에 5단지, 야타 5단지, 그리고 8단지, 그리고 위쪽으로 매화마을 3단지, 4단지, 그리고 공무원 1단지, 그리고 현대아파트는 요 지금 지역 내에서 그래도 관심 있게 보십시오라고 한 게 올 초예요. 올 초에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제가 이쯤 열면서 기억이 났는데, 자,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
일단 1년 전 대비해 가지고 지금 금액적인 변동사항을 지금 표시된 색깔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드렸던 지금 아파트들이 전반적으로 약간 상승했고 약간 내린 모양새입니다. 다 아파트에 비해서 변동폭이 좀 적은 아파트들입니다. 자, 입지를 봤을 때 바로 야탐역이 있고요. 위쪽으로는 성남시청, 그리고 분당 차병원, 그리고 버스터미널에 위치해 있는 입지로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괜찮은 입지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본아파트 같은 경우에 그렇지만 우리 시청자분께서 고민하시는 건 그 이유입니다. 평형대가 31평대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하락이 있었지만 지금 가지고 계신 평형대가 27평이죠. 27평에 저가 거래가 있었어요. 저가 거래가 직거래로 8억이 있다 보니까 기존 시세가 10억, 11억, 10억, 11억, 11억 4천까지 돼 있던 아파트, 최고 12억까지 넘었던 아파트가 8억대가 직거래가 찍히다 보니까 야, 이거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 하여튼 그 의도로 좀 보여지는데,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전반적으로 지금 급한 분들의 어떤 직거래, 증여나 아니면 특수관계인의 거래를 가지고서 모든 어떤 금액을 판단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그 마포 염리동의 모 아파트가 절반 가격으로 떨어져 가지고 뉴스에 기사화가 됐죠. 아까 전에 지금 우리 공덕역 인근 그쪽인데, 그것도 면밀하게 좀 더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제가 볼 때 전반적으로 27평 같은 경우에는 26점, 아까 전에는 31평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 27평 같은 경우에 1년 전 대비해 가지고 8억으로 떨어지는 바람에 26%까지 됐지만, 일단은 시세, 동, 그리고 층별수에 따라서 본 지금 27평 같은 경우는 10억에서 11억 정도의 수준이 맞는 금액이고요. 현재 매도하기는 쉽지가 않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아직 정부에서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거치지가 않았어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금 발표한다고 지금 그 내용을 지금 발표하고 있는데, 일단은 모든 것들을 들어보고 가셔도 지금 움직이신다 해가지고 바로 결론이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분당 신도시, 특히 1기 신도시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정책에 좀 더 귀를 기울이시고 매도 타이밍을 잡는 게 옳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가격도 불안하고 시장도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조금 더 이슈들을 확인해 가면서 움직이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말씀까지 참고해 보세요. 자, 다음 상담 또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파주시 당하동 토지 1,100제곱미터와 경상남도 사천시 중림동에 토지 약 13,000여 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망과 현재 가치가 궁금합니다. 라면서 토지에 대한 질문을 지금 보내주셨는데요. 하나는 경기도 파주고요. 하나는 경상남도 사천시입니다. 부지런히 이동해야 될 것 같은데요, 대표님. 바로바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본 토지 같은 경우에 파주 당하동 토지입니다. 당하동 토지 같은 경우에 보시는 대로 운정신도시 바로 붙어 있어요. 바로 붙어 있는 토지고, 자, 보시는 대로 위쪽으로는 지금 1호선 정의중앙선 금능역과 운정역이 지금 위치해 있고요. 아래쪽으로 지금 대각선 서남측으로는 GTX A 노선의 운정역이 들어가는, 보시는 대로 운정신도시에 붙어 있는 토지의 입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본 토지에 그러면 개별 상황 볼까요? 자, 지목이 답이고요. 답이고 1,110제곱미터입니다. 약 9평수로 환산한다고 하게 되면 한 330평 정도 나오죠. 자, 본 토지 같은 경우에도 개별 공시지가가 9평수로 환산한다고 하게 되면 약 1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만큼 가치 있는, 일단은 세금을 많이 내는 토지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본 토지 같은 경우에는 생산관리지역과 자연녹지가 혼재되어 있는 토지의 특징을 보이고 있고, 도로가 현재 확보되어 있고요. 그리고 주변에 대지들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현재 지금 답을 대지로 어떻게 전환시켜서 가치를 상승시키느냐에 대한 어떤 관건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면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본 토지. 자, 본 토지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 우리 시청자께서 평당 113만 원, 그러니까 거의 지금으로 따진다고 하게 되면 공시지가 수준에서 지금 매입을 하신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지금 공시지가로 봤을 때는, 자, 보시는 대로 지금 3억 8천만 원 정도에 지금 거래를 하셔서 본 토지를 매수를 하셨고요. 새로 한 명 토지 볼까요? 새로 한 명 가고 본 토지 좀 보겠습니다. 자, 토지를 한번 볼게요. 우리 시청자분께서 의뢰하신 답입니다. 주변을 볼까요?
도로가 형성되어 있고 건물들이 건너편 쪽에 대지가 쭉 형성이 돼 있어요. 자, 본토지 같은 경우에 지금 면적이 이 지금 노란색, 주황색 집부터 이 하얀색 집까지 이 정도까지 지금 3채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넓이의 면적을 가지고 있는 토지의 특징을 보이고 있고요. 제가 볼 때는 본토지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지금 대지가 약 2010, 대지가 본 실거래가를 봤을 경우에 303만 원까지 거래가 되어 있습니다. 동일 지목 답에 자연녹지 500m 이내 때 200만 원대 언저리부터 300만 원까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자, 본토지의 가치, 현재 가치고요. 제가 볼 때는 본토지를 답에서 대지로 전환시킬 수 있는 개발행위 허가를 하든가. 두 번째는 본토지에 있어서 매도를 시도하시는데 매도를 어떻게 시도하시냐. 토지의 평수가 나오다 보니까 건너편 쪽에 건물이 3동 정도에 들어갈 수 있는 3개로 분할을 시키면서 매도를 하신다고 하게 되면 좀 더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본토지, 파주지 토지의 전망과 현 시세를 전망해 드렸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토지 같은 경우에 파주 사천이죠. 사천 토지 같은 경우에는 하여튼 바닷가 쪽에, 남해 바닷가 쪽에 있는 토지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본토지 같은 경우에 지금 임야고요. 42,942제곱미터, 약 9평수로 환산한다면 13,000평 정도 나온다. 자, 개별 시가가 13,320원으로서 9평수 환산한다고 하게 되면 4,300원꼴. 보시는 대로 자연녹지의 준부동산지고 본토지에 도로는 없어 보입니다. 자, 보시는 대로 본토지 같은 경우엔 지금 도로가 없고요. 지금 12,999평, 도로는 맹지고 급경사의 토지인데 지금 본 토지를 매입하신 금액이 4,300만 원. 그러니까 약 3,300만 원꼴에 3,300원꼴에 산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 공시지가보다도 낮게 사셨어요. 그만큼 저가에 장기적으로 가져갈 토지지만은 저가에 잘 매수하신 토지다. 자, 그러면 어떻게 관리를 하시느냐? 본 토지 인근에 지금 이제 그 임도가 지금 나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임도를 지금 기준으로 해가지고 주변에 토지들이 나름 개발행위 아닌 개발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가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어떤 그 서류 공부상의 어떤 지목 변경이나 형질 변경을 시키기는 쉽지 않을 거고요. 그렇지만 본 토지를 그냥 놔두지만 마시고 인근에 있는 소유자들을 한번 찾아가서 어떻게 진행을 하시는지 한번 정보를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본 토지의 가치를 저렴하게 구입하셨지만 추후에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자, 파주시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 보거나 아니면 분할을 해서 매도하자라는 전략을 체크해 드렸고, 사천시의 토지에 대해서도 좀 인근 토지에 대해서 정보를 얻어 가시면서 조금 더 개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자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상담 한 가지 더 빠르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서울시 북과자동 3호 아파트 42평을 20년 가까이 거주하면서 보유하고 있는 1주택자입니다. 이사 가려고 매매가 10억에 내놓은 상태인데 전망 어떨까요? 라는 질문 보내주셨습니다. 살펴볼까요? 이 지역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그 서대문구 북과자동에 그 파큐브자이 옛날에 그 누구는 팔아야 되고 누구는 사야 되고 그 말씀, 그 아파트 바로 인근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러니까 다 겹쳐요. 분석이 겹치는데, 자,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6호선 증산역이 한 800m 떨어져 있고요. 아래쪽으로 내려오신다고 하게 되면은 가자역, 경의중앙선 가자역도 한 800m, 대각선 서남측 내려온다고 하게 되면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이 한 1km 정도 떨어져 있는 입지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 인근의 서대문 뒤쪽으로 보게 되면 명지대학교도 있고요. 자, 그러면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엔 616세대, 27년 차, 그리고 294%의 23%의 용적률과 건폐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대로 평형대 같은 경우는 28평부터 40평대까지 있고요. 현재 지금 보유하신 평형대가 40평대 금액입니다. 자, 본 가격들 좀 볼까요? 12억까지 올랐다가 현재 지금 최고점에서 지금 현재 11억까지 떨어져 있고요. 2022년도 6월달 금액입니다. 자, 올해 6월달에 11억이니까 내가 이거를 10억에 매도하고 빠지는 게 맞겠냐? 10억에 과연 팔릴까?
라고 하는 질문으로 저는 지금 이해를 했고요. 일단은 최고가 대비해서 10억이라는 금액이 약 15% 정도가 떨어진 금액이고요. 제시한 금액이. 그리고 11억보다도 1억이 저렴하게 지금 매도가를 정하신 겁니다. 자, 15% 정도. 일단은 지금 많은 어떤 고민 끝에 내놓으신 걸로 보여지시는데, 현 시점에서 과연 급매물로 우리 매수자들의 욕구를 자극시킬 수 있는 금액인지를 한번 현지 부동산과 한번 지금 현지 부동산에서의 사정을 더 많이 잘 알고 있으니까 한번 문의를 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체크하시길 바라겠고요. 전반적으로 본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구축 건물이고요. 그리고 용적률과 건폐율에 대한 부분이 일단은 뭐 직접적인 어떤 호재를 일으킬 수 없는 물건이기 때문에 일단은 전반적으로는 매도가 맞고요. 매도가 맞고 가격적인 매도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고민하셔서 결정하시길 바란다 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속 시원하게 해결 도와드렸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매도에 대한 고민도 많으신 상황일 텐데요. 언제든지 저희 부동산 시그널과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박성규 대표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부동산 시그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상담 접수 계속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시그널을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문의 전화로 함께하세요. 02-2128-8504번, 02-2128-8504번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부동산 시그널 이제부터 카카오 채널을 통해서도 시그널을 보내주실 수 있는데요. 카카오톡에서 토마토 집통을 검색하시고 채널 추가를 하시면 다양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집통 전문가에게 상담 내용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생생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참여도 계속해서 열어두겠습니다. 유튜브에서 토마토 집통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또한 토마토 집통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저희 프로그램 무료로 다시 보기 이용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다양한 시청 소감도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에 더욱더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